교재 129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자별 매출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강경화, 강석주 해가지고 여기 담당자들 이름이 쭉 보이고요. 그룹이 이제 그룹 1, 2, 3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순위. 순위를 구하는 것은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랭크. 그러니까 는 랭크를 직접 쓸 거냐?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지? 라고 모르면 수식이라는 탭에 가서 어느 함수 그룹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순위 구하는 게. 그렇죠. 그게 날짜 시간 함수인지 아니면 재무 함수인지 수학적인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를 모르면 그건 또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랭크라는 것이 순위를 구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통계 함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통계 함수에 가서 뭐 랭크를 찾겠죠. 여기 랭크 EQ, 랭크 AVG 두 가지가 있어요. 랭크라는 함수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버전이 2010 넘어가면서 두 개가 더 생겼어요. 랭크.avg와 랭크.eq라는 게.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랭크는 유지하되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는 랭크 가로 열고 이렇게 쓰던 거에 어떻게 봤냐면 랭크.eq 이렇게 하는 거로 바뀐 거예요. 옛날 버전에서는 랭크라고만 썼어요. 2007까지는. 2010부터는 랭크 EQ가 있고 랭크 AVG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자, 공동으로 1등을 했어요. 몇 명이? 두 명이 공동 1등 했어요. 본래는 1등, 2등 하나 해야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봤더니 둘 다 점수가 높아서 둘 다 공동 금메달이 됐다는 얘기죠. 은메달 없이 동메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동 우승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따지는 것이 그래 같은 등수라면 같은 점수라면 같은 등수를 주자 하는 게 EQ예요. 이퀄. 그런데 어떤 함수가 생겼냐면 뭔 소리냐? 1등, 2등이라고 하면 합이 3등이니까 둘이서 나눴다? 그럼 1.5등이라고 하자. 1.5등이라고 하자. 만약에 3명이 1등이면 1등, 2등, 3등 합이 6등인데 3명이니까 그냥 2등이라고 하자. 평균을 내서. 그런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나 보죠. 저는 그 사례를 못 찾아봤는데 랭크.avg라는 것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를 줬죠. 그것이 EQ예요. 그게 기존에 사용하던 랭크고요.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는 랭크 여기 옛날 랭크 있어요. 랭크 있어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니야, 난 EQ 새로 나온 걸 쓸 거야 라고 했어. 이거를 했어. 그래서 이 순위가 이 점수가 이 점수 범위 내에서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콩콩콩 찍히게끔 하고 엔터 치면은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저장해서 보냈어요. 근데 받아보신 분은 엑셀 2007을 쓰고 계셔. 그러면 이 함수 답이 안 나와요. 엑셀 2007에는 이 함수를 못 알아들어요. EQ 이런 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비한다면 EQ를 빼야 돼. 이렇게 쓰면은 2007에서도 알아들어.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아까 랭크.avg라고 있었잖아요. 이 avg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순위를 구하는 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를 제가 아까 찾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로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7회에서는 열어봤자
해결이 안 돼요. 이 함수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AVG라고 하는 거는 아까 동일한 등수라면은 평균을 내라 그랬잖아요. 1등, 두 명이 1등이라면 1.5등이라고 하자 하는 거죠. 왜 1등과 2등 할 애인데 둘 다 1등이니까 1등, 2등의 평균 1.5등이라고 하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2007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없으니까. 2010에 새로 나온 기능이라서 그거는 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랭크 함수만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한 거로 되어 있어요. 책에요. 예. 랭크 EQ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점수라면 같은 등수를 부여하자. 같은 점수를 부여하자라는 거고 2.EQ를 생략하면 랭크라는 함수는 본래 그런 거였다. 근데 이건 2007까지만 통용을 하고 2010에도 통용을 하되 이제 새로 나온 .EQ라는 함수는 2007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버전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사용자들이 2007을 쓸지 2010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전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랭크라는 함수를 썼는데 순위를 구하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 내 점수가 몇 번째로 크냐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그룹 얘는 꼭 달러가 이렇게 없었는데 F4번 키를 한번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은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실제 이제 여러분 업무를 하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엑셀로. 그럴 때는 이게 난감할 수도 있어요. 왜 답이 안 나왔지? 책에서는 됐는데 그때는 빨리 책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그룹별이 있어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이 있는데 이 그룹에 맞춰서 그룹 1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룹 1이 여기 있네요. 하나. 여기도 그룹 1이 있고요. 여기도 그룹 1이 있고요. 그룹 1만 내가 이렇게 알아서 작업을 계산을 해야 돼요. 합계를 구하던 평균을 구하던 구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합계 구하는 건 썸이죠. 썸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룹 1 거 클릭하고 컴마. 그룹 1 거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드래그하고 컴마. 여기 하나 있으니까 클릭하고 컴마. 또 클릭하고 컴마. 이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그룹 1을 내가 수작업으로 찾고 앉아 있냐 이거지.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씩 계산했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걸리더라도 답이 착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SUMIF라는 거죠. SUMIF.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라. 예. 는 SUMI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다 이거죠. 자, 범위, 조건, 합계 범위, 합계 계산, 합계를 구할 범위. 근데 글자가 너무 커. 글자를 좀 줄일게. 너무 크게 해놨어. 자, 이 정도만 해도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자동합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뭐 합계를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 살다 보면. 집에 밥이 있으면 밥 먹으면 되고 반찬이 있으면 반찬하고 밥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밥이 없어. 그럼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쌀이 없네. 그럼 쌀도 사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쌀이 씻어 나온 쌀이라면 그냥 물만 붓고 밥을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쌀이 씻어 나온 쌀은 비싸니까는
그냥 도정난 쌀만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물 넣고 씻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 쌀을 세척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엑셀이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클릭하면 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런 작업을 연습을 안 하시면은 안 늘죠, 실력이. 컴퓨터는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계산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거야. 계산을. 여기 있는 합계를 내가 구하고 순위를 구하는 거를 내가 계산기로 두들겨 갖고 또 내가 눈으로 따져 갖고 얘가 몇 12등인지 6등인지를 내가 손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명령을 걸어야 순위가 나오든 합계가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은 사람이 해줘야 된다 이거야.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경지에 도달하면 측 보면 알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님들 음식 하시는 거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략 요만큼 해보면 되겠네 하고 척 하면 간이 딱 맞거든. 근데 젊은 주부들은 어떻게 돼요? 인터넷상에서 레시피를 그렇게 찾아가지고 두들겨 해도 음식이 짜고 싱겁고 안 맞는단 말이야. 왜? 경험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거야. 남의 걸 뺏겨온 거지. 내 머릿속에 없는 거지. 그렇죠. 함수는 레시피를 제공을 해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외워서 내가 써먹어야 돼. 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SUMIF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어요. SUMIF.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 이것도 있어요. average if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평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얘는 또 뭘까요? 이건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남자가 몇 명이지? 여자가 몇 명이지? 그룹 1이 몇 개나 있지? 그룹 2가 몇 번이나 나왔지? 어떤 개수 세는 거예요. 근데 얘는 뒤에가 하나 빠져 있죠? 개수를 구할 범위가 없죠? 걔는 개수를 구할 범위가 없어요. 서미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국어 점수의 모든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 것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 얘는 뭐예요?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면 조건이 두 개네요. 그건 에버리지 if가 아니라 에버리지 if s가 돼요. 그때는 또 달라져요. 그냥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냥 평균을 구할 범위는 체육 점수고 이때 조건은 뭐예요? 여학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범위는 어딜까요? 여학생.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성별란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룹 1이 여기 그룹 1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룹 1이 있잖아요. 그러면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실적 합계 여기죠. 조건은 어디예요? 조건? 그룹 1이죠. 그룹 1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범위는 어디예요? 그룹 1이 있는 이 동네가 조건이에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즉 여기서 범위와 조건은 같이 다녀야 돼요. 여기는 조건을 여학생이라고 선정을 했으면 범위는 성별을 따져야 되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조건을 설정했으면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그 운동 경기, 운동 종목이 있는 데를 조건으로 범위를 걸어야 돼요. 축구를 좋아하는 따졌는데 범위가 성별이야. 남자 여자. 그럼 남자 여자하고 축구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SUMIF 괄호 열고
여기 밑에 떴어요. 밑에. 근데 레인지가 아까 범위라는 말이고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란 말이에요. 썸 레인지는 합계 구할 범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나와서 좀 혼동될 수 있지만 궁금하시면 FX 누르시면 돼요. 위에 거.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떠요. 레인지는 조건, 범위. 크리테리아는 조건, 썸 레인지는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떠요. 자, 여기서 레인지는 뭐라고요? 여기. 그룹 1인지 그룹 2인지라고 적혀 있는 데가 레인지 범위고요. 크리테리아는 뭐죠? 여기죠. 그럼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합계 구할 범위죠. 실적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는 그룹 1에 해당하는 것들의 합계를 구할 거죠. 의미가 되시겠어요? 대략 이렇게 나오네요. 밑에 대략 어느 정도라고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엑셀에서는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냐, 아니면 여기 지금 두 번 더 계산해야죠. 네. 이렇게 연속으로 계산해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만 계산할 때는 아까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략해도 되는데, 하나 계산하고 말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될 때는 달러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지금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범위죠. 이쪽이야. 이쪽이 범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범위를 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는데 드래그 하면은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조건을 걸었어요. 얘도 왼쪽에 있는 조건을 걸었어요. 얘도 왼쪽에 있는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은 맞아요. 근데 이 조건이 들어가는 범위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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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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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와서 하나, 둘 올라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아니죠. 요 위도 아니잖아요. 하나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엑셀은 그림자 놀이처럼 따라간단 말이에요. 왼쪽 걸 갖고 계산했다 그러면 얘도 왼쪽 걸 갖고 처리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따졌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내려와서 내려가요. 얘는 하나 더 내려와서 내려가고, 이렇게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저 왼쪽으로 쳐 있는 저 밖에 있는 애 있잖아요. 얘네들은 F4번 키가 눌려져야 되고, 얘들도 합계들도 F4번 키가 눌려져서 달러가 양쪽에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는 sum if 괄호 열었잖아요. 이때 범위가 어디냐면 내 왼쪽 게 아니라 어디에 거예요? 왼쪽에서 한참 지나간 여기죠. 저기 동떨어져 있는 애들을 블럭 잡잖아요. 이런 애를 딱 블럭을 잡는 순간 F4번 키 누르자.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컴마 조건은 그룹 1 요거잖아요.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냐면 실적 합계잖아요. 얘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떨어져 있는 애잖아요. 떨어져 있는 애를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4번 키 들어간다. 떨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 있고 여기 20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다 는 썸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잖아요. 이렇게 예. 블럭을 잡는데 여기 기본 점수 50을 무조건 주래요. 네. 기본 점수를 주래. 그러면 는 썸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얘네하고 컴마 요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기본 점수가 얘니까 항상 얘를 더해줘야 되는데 네.
요 파란색은 내 왼쪽에 있는 애지만 저기 붉은색은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얘네들은 반드시 F4번 키 누르자. 그런데 요거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야. 얘는 안 해도 돼. 한 번만 계산할 때는 달러가 안 찍혀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동 체크해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얘는 왼쪽 거 두 개랑 요렇게 되는 걸 더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왼쪽 거 두 개랑 하나 내려오죠? 그림자 놀이처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옆에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기 동떨어져 있는 애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뭐를 해라? F4번 키 눌러 달러가 찍혀라 이거예요. 그래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항상 거기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달러가 양쪽에 찍혀서 보이는 요런 거를 우리는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 그래요. 절대. 달러가 안 찍힌 애들은 상대적 주소, 상대적 참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와 나랑 손잡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오른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른쪽에 오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지하철을 타는데 너는 항상 내 오른쪽에 있어 라고 하는 거. 왼쪽에 있어. 내 뒤에 와. 내 뒤에 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너는 내 뒤에 있으면 돼. 이건 상대적인 거야. 근데 지하철을 탔더니 너는 제일 첫 번째 칸에 타. 나하고 상관없이 너는 첫 번째 칸에 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절대란 말이에요. 그 내가 앞자리에 있던 뒷자리에 있던 끝에 있던 중간에 있던 간에 너는 맨 앞으로 가. 그런 거는 절대라는 얘기. 절대. 예. 그런 절대 참조가 엑셀에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산법이 그런 거니까는. 자,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지금 여기저기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F4가 조건인데 얘는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 말고 저기 구름명하고 실적 합계는 어떻게 됐어요?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달러가 들어가면 답이 된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보세요. 얘가 어딜 가리키나 보세요. 붉은 거 왼쪽 거 내 거죠? 저기 파란 거 보라색 얘는 왼쪽 거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얘도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달러가 찍힌 자리는 요지부동에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 아까 무슨 함수 쓴다고요? 는 average if. average if. 여기도 똑같아요.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범위와 조건은 같은 맥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건은 어디예요? 그룹 1. 그럼 그룹 1이 들어가 있는 이 동네.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범위가 나랑 저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F4번 키 눌러주고. 조건은 뭐죠? 요거죠? 그룹명이잖아요. 내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나랑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랑 같은 줄에 있잖아요.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찍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는 실적 합계니까는 실적 합계를 쭉 블록 잡아서 요것도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달러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매출의 합계, 여기는 매출의 평균 되는 거죠. 책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함수를 쓰래요. 선생님 저는 오류가 나왔는데 에버리지 프 B 그러니까 달러 있고 B 있고 달러 있고 선생님.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책에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평균을 구했더니
뒤에가 1, 10, 100, 1000 자릿수가 있는데 자릿수가 지지부지하고 보기 싫더라 이거지. 그래서 딱 100원 단위에서 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원, 600원 이렇게 끊어라 이거지. 반올림을 해서. 반올림 아시잖아요. 반올림. 5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자, 반올림, 올림, 내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반올림은 무슨 함수를 쓰냐면 라운드를 써요. 어떤 값, 자릿수. 올림은 는 라운드 업. 어떤 값을 자릿수로 정해주는 거예요. 내림은 는 라운드 다운이라고 써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 이거 배웁니다.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와요. 교과서에. 근데 초등학생은 소수점 이하를 안 배웁니다. 수학에서. 5.3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럼 반올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반올림이에요. 이게 반올림이에요. 는 라운드 5.5555를 1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보이게끔 해라 하는 거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보이게 해라. 그럼 뭐가 된다? 얘가 5.6 하는 거예요. 이게 값이고 이게 자릿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생은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반올림을 하느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이렇게 배워요. 여기 소수점 이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소수점 이하가 과연 없을까? 과연 소수점 이하가 없을까? 한번 제가 볼게요. 얘가 지금 자동으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게끔 해서 반올림을 시킨 거예요. 본래 소수점 없이. 근데 원래는 여긴 소수점 이하가 안 생겼네요. 다행히도. 볼까요? 아, 소수점 이하가 있었네요. 소수점 이하가 있었어. 소수점 이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소수점 이하가 이렇게, 얘는 소수점 이하가 한 자리에서 끝나지만 얘는 소수점 이하가 무진장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게 보기 싫은 거라. 그래서 그냥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찍으세요. 그래갖고 소수점 이하를 무시해 버린 거죠. 본래는 소수점 이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소수점 이하 있잖아요. 있는데 보기 싫어서 소수점 이하를 없애는데 더 나가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가지고 100자리까지만 보이게 해라. 즉 375원이니까 400원, 403원이니까 400원, 607원이니까 600원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100의 자리까지 보이게끔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375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걸 우리 명령을 걸려면 400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반올림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네. 는 네. 라운드 값을 써주고 마이너스 2. 그럼 이건 뭐냐면 아, 10의 자리에서 올려라.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 100의 자리로 100의 자리까지 보여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네요, 선생님. 플러스를 써주면 소수점 이하 아, 자릿수를 남겨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써주면은 소수점 이상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올림해라, 내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요 앞에다가 라운드가 하나 들어가고요. 저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깔끔해졌죠. 그렇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래는 에버리지 이거죠. 이거 아까는 에버리지 이거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평균. 이건 평균이잖아요. 평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반올림을 했었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니까는 요 값을 요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요 값을 요거다 넣어주는 거예요. 함수가 2개 들어갔어요. 하나만 갖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는 상추예요. 얘는 삼겹살입니다. 상추에다 삼겹살을 싼 거죠.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함수 하나만 썼단 말이야. 함수 하나만. 하나씩만 썼는데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럼 막 결합을 해야 돼. 여러 개를 결합을 해야 돼. 그래야 맛깔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결과가. 그러면 매출액의 합계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499원이나 500원이 되면 좋겠고, 얘는 400원, 얘는 그냥 000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앞에 라운드를 쓰면 되죠. 뭐. 여기도 라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요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1을 쓰면은 딱 요렇게 뒷자리를 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쓰면 어떻게 돼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딱 1000의 자리에서 마무리 참 깔끔하게 될 수 있죠. 라운드를 앞에 써야 되는 이유가 라운드를 쓰고 값을 쓰고 소수점 몇 자리를 많이 그렇죠. 하기 소수점 때문에.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에는 썸이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에버리지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썸이프 써주고 안에다가 라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한 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반올림한 것들에 대해서 뭐에 맞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이거는 뭡니까? 평균,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한 것들에 대해서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엑셀에 나오는 함수라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괄호 열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괄호부터 먼저 하는 거죠? 괄호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2와 3을 더한 5에다가 3을 곱하는 거잖아요. 3 곱하기 3 한 데다 2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괄호를 먼저 하는 거죠. 얘도 괄호 안에 있잖아요. 괄호가 여기 걸렸으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고 그 나머지 다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저 속에서부터 계산해서 겉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얘예요. 반올림을 처리해라. 는 그렇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5 더하기 3은 하고 하잖아요. 엑셀에서는 는 5 더하기 3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5와 3을 더하면 얼마니? 라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은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고 엑셀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고 약간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엑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죠. 쉬운 거는 재밌었는데 막 복잡해지면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이 매출액이 뭐예요? 매출액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어떻게 찾아요, 우리야? 맥시멈. 최대값 구하잖아요. 최대값은 맥스 가로 열고 이 동네에서 범위를 쭉 정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가장 큰 값. 그런데 여기를 찍어봤어요. 여기를 찍어봤더니 1이라는 숫자만 들어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2만 들어있어요. 화면에는 2예요. 2. 근데 보일 때는 2위 매출액이라고 나온 거지 실제 값은 2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맥스는 제일 큰 거를 구하는 거지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걸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 큰 걸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라지 함수예요. 라지 함수.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크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자, 범위는 어디다? 여기죠. 그리고 몇 번째로 크다? 세 번째로 크다. 근데 얘를 자동책에서 이제 뒤로 올릴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내렸는데 이제 들어 올릴 텐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요 빨간색은 왼쪽 거니까 내 거니까 상관없는데 파란색은 항상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것도 달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는 제일 큰 애, 첫 번째로 큰 애, 얘는 두 번째로 큰 애, 얘는 세 번째로 큰 애. 이렇게 함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맥스 함수를 쓰는 건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것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스보다는 라지를 쓰면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라지를 써가지고 선생님 밑에부터 해고 드래그를 아니요,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리셔도 돼요. 근데 라지 컴마 1 쓰는 거죠. 1 쓰는 게 뭐야? 첫 번째로 큰 거. 근데 라지 컴마 1이라고 안 쓰고 아까는 맥스라고 썼었잖아요. 제일 큰 거를 찾는 거니까. 여기는 맥스를 쓸 수 없잖아요.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는 맥스가 아니라 라지 함수거든. 라지 함수. 그러니까는 밑에 거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를 위로 들어 올려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동 채우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다 다양해요. 근데 하나 세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계산할 거라면 달러가 안 들어가도 되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달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체 범위에서 이쪽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합을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공통적인 함수를 어떤 걸 쓸 건가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월하게 할 수 있지. 막 이것저것 따로따로 만들면 힘든데 공통적인 소스가 들어간다든지 재료는 다르더라도 소스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수월할 테고 재료는 똑같고 소스만 다르게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재료 다르고 소스 다르고 하려면 음식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료 다르고 소스가 다 다르면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재료는 같은데 소스가 약간 다른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재료는 같은데 소스가 다른 거고 재료가 다른데 소스가 같은 경우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하는 함수들이 다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 자, 10억 이상 매출을 올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계산해서 세봐야죠. 우리가 는 카운트 함수를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숫자가 몇 개 있니? 라고 하는 걸 세는 거예요. 다 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죠? 10억 이상이라는 매출을 올린 사람 여기 몇 명이 있는지를 볼. 그 카운트 if를 쓰는 거예요.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는 한 번만 계산할 거예요. 밑에 뭐 다른 거 계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글자예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그게 얘를 아까는 여기 있는 숫자를 사용을 했었는데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는 카운트 if를 쓸 거고요. 범위는 어디다?
여기 얘가 범위고 컴마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내용이 134쪽에 5번 가운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스무 명이나 10억 이상 실적을 올렸대네요. 예. 아, 이거는 그냥 전담부서에다 맡겨놓고 하면 좋겠어. 내가 안 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은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죠.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묻고 할 때 다 달라. 물어보는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예. 아까 조건이 그룹 1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룹 1이면서 10억 이상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아까는 무조건 10억 이상이라고 개수가 몇 개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그룹 1이면서 10억 이상일 수도 있고 그룹 2면서 10억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계산하라 그러면 그때는 count if s가 들어가요. s는 복수형이에요. 그냥 if만 쓰면은 단일 조건, 뒤에 s가 붙으면 다중 조건. 조건이 2개 이상. 예를 들면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런 거야.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count if.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러면 count if. 근데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럼 조건이 2개 걸렸잖아요. 그럼 count if s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좀 줄어들겠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학생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함수가 사실은 그래요. 함수가 썩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함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함수를 세밀하게 얘기하면 막 머리 쥐도 나고 그래요.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 봐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좀 진행하고 그리고 해볼게요. 예. 교재를 좀 넘겼어요. 함수는 좀 뒤에 배우려고 하고요. 함수가 너무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함수 말고 그냥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할 수 있는 거를 좀 먼저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어디냐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 챕터 4 섹션 1에 가면 예제의 영업사원 정렬. 자, 이만큼 나왔어요. 와.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데이터가요. 이렇게 휠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옆으로 가면 이렇게. 지금 A, B, C, D에서 M까지만 갔는데 데이터가 지금 40번째 줄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잠깐 보세요. 제가 휠을 굴리면 이게 무슨 항목이죠? 요거. 올라가 봐야 알죠? 아, 1Q네. 이건 뭐였죠? 얘? 올라가야 기본수당.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옆으로 넘어가면 이 코드가 뭐였지? 이렇게 넘어가면 담당자가 누구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얘는 안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옆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얘들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겠고 첫 번째 줄은 휠을 굴리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럼 첫 번째 줄 유지,
ABC 칸 유지. 그러면 어디가 만나는 거죠? 얘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 왼쪽에 있는 애들, 얘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얘 윗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딱 움직이지 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기다 클릭하고 보기 틀고정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 움직이죠? 첫 줄은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ABC는 안 움직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하시면 수월해요. 2007도 마찬가지예요. 예? 2007이요? 모든 엑셀 다 됩니다. 틀 고정은 다 돼요. 근데 그 앞에 두 개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2007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ABC를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움직일 때 ABC는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BC D라는 동네에다 일단 놔야 되고요. 첫 번째 줄은 안 움직이고 싶으니까 여기죠. 뒤에 두 번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를 기준으로 얘 윗동네하고 얘 앞동네는 움직이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틀 고정을 해주시면 옆으로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쇄할 때는 안 돼요. 화면에서만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양이 많더라도 인쇄할 때 항상 첫째 줄이 인쇄됐으면 좋겠다. 양이 많을 때. 그거는 또 인쇄 명령에서 따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화면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한글 이름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글 이름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그럼 가나다 순으로 나올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팀명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팀명이 가나다 순으로 나올 거예요. 저 끝에 가서 토탈에다 놓고 내림차순 하면 금액 많은 항목이 위에 가고 금액 작은 항목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조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직급별로 정렬해라. 그럼 직급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겠죠. 그럼 직급이 어느 게 높다는 얘기입니까? 정렬은 했잖아요.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름차순 하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과장이 위에 있고 차장이 아래로 내려가요. 내림차순 하면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차장이 위에 가고 과장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럼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엑셀은 과장이 높은 건지 차장이 높은 건지 사원이 높은지 몰라요. 그냥 크기 순서대로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가나다 순 이런 것만.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름 순으로 정렬하셔 그러면 강감찬이 앞에 올 테고 홍길동이 뒤로 오는 건 알겠는데 직급은 왜냐면 강감찬이 높은지 홍길동이 높은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직급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아무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눌러도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정렬 버튼 누르셔서 직급에다 놓고 정렬 버튼 누르셔서 여기다 이제 뭐를 써줄 거냐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해야 여기 직급이라고 뜰 거예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안 하면 그게 직급인지 뭔지 못 알아들어요. 요거 체크하셔야 직급이 보이는지 뭐 거래처가 보이는지 기본수당이 보이는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름차순 가나다 순에 의해서 과장, 대리, 사원, 차장 이거 아니잖아요.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여기다가 사장, 여기 사장이 없지만 사장도 있잖아요.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회사에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네 가지만 직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의 직책을 다 나열해 봐야죠. 뭐 우리 회사는 이사라는 제도가 없어. 그럼 빼고 뭐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넣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의 목록을 하나 써주고 추가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확인을 다시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나열돼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크기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높낮이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직급이나 부서는, 팀명이나 본부 이 부서는 높낮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팀이 1순위다. 홍보팀이 1순위다. 아니면 영업팀이 1순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디 가서 정렬에 가서 정렬을 하실 때 사용자 지정 명령을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목록을 만들어 줘야 돼요. 특히 군대 계급 있잖아요. 군대 계급 뭐 중대장, 소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위, 중위, 소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병장, 상병 이런 거. 이거는 가나다 순위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경찰 뭐 순경, 경장, 경위, 경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가나다 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그때 가서 만드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직급 순으로 나열할 거예요. 같은 직급이라면 토탈이 높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할 거예요. 같은 직급이라면 여기 지금 차장이 여러 명 있는데 보시면 토탈 순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장이라면 토탈이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고, 같은 차장이라면 토탈 큰 게 위로 올라가고 작은 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할 거예요. 행여나 토탈도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보이게 할 거예요. 조건 기준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 정렬에 가서 첫 번째는 직급 순으로 한다 그랬어요. 직급 순으로. 직급도 가나다 순이 아니라 아까 지정해 준 거 있었잖아요. 아까 지정해 준 요거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같은 직급이라면 뭐 한다 그랬죠? 토탈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토탈에 가서, 토탈은 오름차순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림차순. 큰 숫자가 위에 온다 그랬어요. 혹여나 토탈이 같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기준은 뭐라 그랬죠? 이름으로. 이때는 가나다 순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조건을 세 가지를 넣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그 순서대로 쫙 보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는 요 번호 순서대로 번호 순서가 아니었다. 코드 순서대로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코드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해보면 이름도 뒤죽박죽, 직급도 뒤죽박죽, 다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금액도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직급별로 좀 봅시다. 직급별로 봅시다. 그래갖고 얘를 정렬해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드렸더니 과장이 제일 위에 있고 사원이 부장, 사원, 차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급이 왜 섞여 있어요? 엉망이네. 우리 회사 직급은 부장님이 제일 높은 거고 사장 빼고 그 다음에 차장이고 과장이고 대리고 사원인데 순서가 안 맞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알아서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다 놓고 정렬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사장, 부장, 과장 이런 식으로 이 지정 목록을 만들어야 돼.
만약에 우리 회사는 이사 제도도 있다 그럼 이사라는 쪽도 써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눌러 놓으면 그렇게 추가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록이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예, 부장이 위에 있고 차장이 두 번째고 과장 대리 사원 이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같은 부장이 있는데 금액이 같은 차장인데 금액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토탈이.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직급 순으로 하되 같은 직급이라면 토탈이 많은 게 위에 좀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토탈이 혹시 똑같을 수도 있으면 그때는 이름이 또 가나다 순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라고 조건을 3개를 걸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렬 버튼 눌러서 직급은 아까 지정한 그 직급대로 가고 두 번째 기준은 토탈별로 하고 토탈은 큰 숫자가 와야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고 혹시나 토탈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건을 하나 더 걸어 가지고 이름 순서대로 이제 강감찬이 앞에 있고 홍길동이 뒤에 오게끔 가나다 순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조건을 걸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그 사장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 다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같은 부장이라면 어떻게 된다? 토탈이 많은 거. 같은 차장이라면 토탈이 많은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로 가 있고 혹시나 이름이 같을 수도 있다면 금액이 똑같을 수 있다면 그때는 가나다 순에 의해서 나오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우리가 걸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렬이라는 말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는 거죠. 순서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근데 그 크기 순서라는 것이 숫자가 크고 작은 거 가나다 순으로 ABCD 순으로 앞에 거 뒤에 거 이것도 되고 내가 임의적으로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167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을 차례대로 입력해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줍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는 영업본부별로 같은 영업본부라면 직급별로 팀명별로 같은 팀명이라면 직급별로 직급이 같다면 이름 순으로 4가지 조건을 걸었네요. 책에서는 167쪽 보시면 조건이 4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가 39개예요. 그렇죠? 39개 정도 되면 그냥 눈으로 봐도 돼요. 그럼 이게 한 39,00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3,900만 줄 나오면 어떻게 돼요? 3,900만 줄. 아까처럼 빅데이터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엑셀은요 100만 줄까지 들어가요. 100만 줄. 148,576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105만 번째 줄은 없어요. 1000만 줄을 입력을 못해요. 그럼 1000만 줄 입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엑셀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엑셀로 작업하는데 저도 엑셀로 작업하는데 뭐 5,000줄, 만줄 이런 거는 써봤어도 100만 줄 이런 건 안 해봤어요. 한 10,000줄짜리 데이터 보러 와서 작업하면요 엑셀이 되게 느려요. 컴퓨터가 좋으면 괜찮은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5,000줄짜리 데이터 불러놓고 작업하려고 그러면요 꿈뻑꿈뻑거려요. 예. 그 지금은 몇 줄이에요? 40줄이지만 이게 4,000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 자, 다중조건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과정도 책에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조건을 첫 번째는 직급별로 하고 이 책에는 영업본부별로 하라 그랬어요. 영업본부별로.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라. 근데 보세요. 자, 영업본부별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국내, 기타, 해외.
근데 국내 해외 기타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꿔요? 내림차순하면 해외 기타 국내, 해외 국내 기타로 하고 싶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천상 정렬 버튼을 눌러가지고 영업본부별로 하는데,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기타라는 조건을 하나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주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제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기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죄송한데 사용자 지정록 어디서 나와? 여기 정렬. 정말 안 나오는 그거는 나왔는데 떴는데 이렇게 떠요. 어떻게 떠요? 아까 했던 거 기준 추가, 기준 삭제, 기준 바꿔주면 돼요. 아까는 직급을 가지고 했었잖아. 직급, 예, 직급. 예, 예. 직급에 가서 여기 사장, 부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걸은 거고요. 네네. 아, 자, 이번에는 예. 영업본부별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영업본부를 선택하고, 영업본부는 사장, 부장이 아니니까 네. 다시 조건을 걸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기타라고 넣어줘야지. 선생님처럼 저게 월화수목금토가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사용자 네네. 예, 네, 예. 그럼 여기다가 안 나오고 국내 영업, 해외 영업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방금 전에 제가 입력을 한 거고요. 네.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아, 예. 전 방금 전에 제가 입력을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비어있는 애. 자, 여기 하나 비워둘게요. 이렇게. 비워뒀어요. 그렇죠. 얘를 정렬을 하면은, 얘를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볼까요? 그냥? 역순으로 정렬해볼까요? 가나다 순이든 역순이든 간에 비어있는 건 항상 꼴찌로 갑니다. 이거 비워놓을까요? 이거 비워놓고 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 기준으로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큰 게 위에 있던 작은 게 뭐 어디로 가든 간에 비어있는 거는 제일 꼴찌예요. 제껴두고 작업해. 그래서 엑셀에서는 비워두면 위험해요. 근데 비워둘 수도 있지. 거래 금액이 없으면 비워둘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0으로 놓으셔야 돼. 비워두지 마시고. 비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입력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입력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해요. 계산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개수에서 제거하고 이것들에 대한 평균만 구해요. 0이 들어가면 0도 금액이잖아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요. 선생님 0을 썼는데 저렇게 되는 아, 거예요? 0이라고 썼는데 네. 0이라고 썼는데 여기 보면 회계를 기준으로 볼지 쉼표 스타일로 볼지 어떤 거로 볼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반 숫자로 보면 0이라고 보이는데 아, 예, 예를 들어서 통화를 기준으로 보면 화폐 단위가 있던 없던 간에 어떤 거로 하든 간에 0을 0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에이 난 안 볼 거야 0을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화폐 단위 없으면 빼기처럼 보이죠. 0은 0인데 0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빼기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얘는 돈이죠. 돈. 이게 뭐 인원수를 센 건 아니잖아. 개수를 센 게 아니라 돈 얘기한 거죠. 돈 얘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돈 표시를 하거든.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돈 표시를 하거든요. 돈 표시. 근데 화폐 단위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거죠. 그에 따라서 0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빼기로 나오게 할 거냐 달라요. 약간은. 그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0이든 아니든 간에 비워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정렬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비워뒀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워뒀잖아요. 그럼 비워두면은 정렬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빠져요. 0을 쓰면 뭐예요? 0이니까 제일 작죠. 꼴찌 수 그럼 이렇게 되면 0이 제일 작은 게 아니라 빈칸이 제일 작은 거예요. 빈칸이.
야, 이 빈칸 뭐야? 이거 이영원 대리 건데 이게 뭐지? 1사분기 때 금액이 어떻게 된 거야? 비워두면 위험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168쪽. 168쪽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요, 부분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업사원 부분합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아까랑 데이터가 똑같을 거예요. 영업사원 데이터하고 정렬하고 부분하고 똑같은데 위에 여기 색깔이 아까는 파란색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색인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를 드릴게요. 직책별로 인원수를 세고 싶어. 직책별로. 또 직책별로 합계 있잖아요. 토탈. 토탈의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장님들은 전체 몇 명인지, 또 부장님들이 지금 계산된 토탈의 합계가 얼마큼 되는지, 아니면 기본 수당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려면 부장은 부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모여야 돼요. 자, 모아야 되는데 일단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에 가서 여기 뭐가 써 있는데 이건 다 뺄 겁니다. 다 뺄 거예요. 삭제, 다 삭제할 겁니다. 요것도 정렬에 가서 사장 부장 만들어 놓은 게 있네. 이대로 쓰면 되겠네.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정렬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때 요거 데이터 머리글 표시를 체크해 주면 여기 항목이 쭉 보이는데 영업본부 삭제할 거고, 팀명 삭제할 거고, 이름 삭제할 거예요. 직급만 남겨둘 거예요. 직급만. 직급만. 너무 정신없어서 직급만 남겨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항목을 클릭해 놓고 삭제 누르면 걔가 사라져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삭제 누르면 그 항목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정렬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부장님 위에 차장님, 과장님, 대리, 사원 순서대로 모일 거예요. 정렬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합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해야 돼요. 부분합은 원래 명칭은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부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룹별 계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말로 서브토탈이라고 하는데, 서브토탈. 영어로는 서브토탈이에요. 그룹별 계산이. 근데 그걸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는 부분합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모아놓고 계산해야 돼. 그룹별. 그래서 직급을 그룹으로 놓고 부분합에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룹할 항목은 뭐다? 당연히 직급으로 가는 거예요. 직급. 선생님, 그룹할 항목에 선생님 기본 수당 나왔잖아요. 저는 왜 안 나와요, 선생님? 골라야죠.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예. 자, 직급 선택했어요. 자, 개수 선택할 거고요. 개수 합계 말고 개수로 바꿀 거고요. 토탈 빼고요. 토탈에 선택되는 거 빼고요. 올라가서 이름 선택할 겁니다. 이름. 자, 한글 이름에 개수를 세라고 했어요. 아까 토탈은 제가 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확인 누르면, 자, 보세요. 부장님은 2, 차장님은 4, 과장님은 11, 대리는 11, 사원은 11, 전체 39명 우리 회사. 이렇게 보이나요? 예. 예,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 다시요? 다시 부분합 가세요. 저기. 부분합 가서 예. 이 직급은 동일하고요.
합계의 평균을 낼 겁니다. 평균을 낼 거고요. 한글 이름은 빼고 쭉 내려가서 토탈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직급별로 토탈이라고 하는 전체 금액의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그럼 부장님의 평균 얼마, 과장님의 평균 얼마 나오겠죠. 근데 확인 눌러버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직책별 인원수 있잖아요. 얘가 사라져요. 요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인원수 개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인원수도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빼줘야 돼. 요거 선택되는 걸 빼주고 확인 누르면 자 이번에는 부장님 평균, 차장님 평균, 과장님 평균, 대리 평균 하고 나오겠죠. 근데 너무 위아래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왼쪽 1번, 왼쪽에 1번 나왔어요. 그렇죠. 1번 나왔고 2번 자, 우리 회사는 부장 2명, 차장 2명, 과장과 대리 11명, 사원도 11명. 자, 그 다음에 3번 눌러보시면은 이제 부장 평균, 차장 평균, 과장보다 대리가 훨씬 금액 평균이 높네요. 그럼 사장님 보고 뭐라 그럴까? 아니 과장들 뭐 했길래 대리보다 평균이 떨어져? 라고 한 소리 하겠죠. 그럼 이제 부장님이 또 한 소리 더 거듭니다. 때려쳐 이것들아 그러겠지. 과장들한테. 요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이걸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전에 과장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분발해야겠구나.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근데 지금 토탈하고 저기 이름의 인원수가 왼쪽 오른쪽으로만 흩어져 가지고 보기가 좀 정신없지만 부분합이라는 것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님은 부장끼리 모으고 과장은 과장끼리 모아놔야 부장이 몇 명인지 과장이 몇 명인지 개수도 셀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여기 뭐라고? 여기 클릭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서브토탈. 그러니까 부분합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부분합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일이 뭐냐면 일이 평균이에요. 일이 평균. 만약에 이걸 합으로 바꾸시면 구를 쓰면 합이 되는 거예요. 구를 쓰면 합계가 나와요. 왜 부분을 쓰면? 근데 여기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꾸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분합에 가서 얘를 합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버리고 토탈의 합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계산했던 인원수 평균은 다 사라지고 합계만 덜렁 남겠지.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룹별 합. 요건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릿수가 부족해서 안 보이는 겁니까? 요거 M하고 N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그룹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필터를 할 겁니다. 필터.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데이터가. 살다 보면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 365일인데 하루에 한 개씩만 써도 360개가 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통신비 나간 것만 쭉 찾아보고 싶어요.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 부식 산 거, 쌀 산 거만 내가 쭉 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쌀을 많이 샀는지. 그 다음에 교육비로 언제 나갔는지 교육비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 걸러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필터라 그래. 필터를 배울 겁니다.